직장에서 오가는 말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선을 넘는 걸까요? 오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극혐, 개노다. 나이도 어린 여자 봐.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어. 자, 방금 들으신 이 말들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는 말 같지 않으신가요? 이게 그냥 듣기 거북하고 기분 나쁜 말을 넘어서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 그저 기분 나쁜 말과 명백한 불법 행위 사이의 경계선이 정확히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처음에 들었던 그 표현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제가 막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 판결문에 등장했던 실제 사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들은 단순히 기분을 좀 상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법적으로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농담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저 사람 원래 말투가 좀 거칠잖아. 하지만요, 그렇게 무심코 던진 모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일터를 지옥으로 만들고 또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 이게 불법일까? 여기에 답을 하려면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필요합니다. 과연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인데요. 이 정의가 아까 그 말들을 분석할 우리의 도구가 될 겁니다. 글자만 보면 좀 복잡하고 딱딱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이걸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조건으로 딱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네, 법에서는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할 때 바로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각 조건이 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우리가 보통 갑질하면 직급 높은 상사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법에서 말하는 우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꼭 직급이 아니더라도 나이나 경력이 더 많다거나 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더 높다거나 심지어 사내 인맥이 더 넓은 것까지도 전부 관계의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이게 어쩌면 가장 판단하기 애매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행동이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나를 따져보는 겁니다.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지시나 합리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비난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 이건 당연히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거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건 피해자가 나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라고 말하는 주관적인 감정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난히 예민해서 그래 같은 말이 통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손에 아주 명확한 기준 세 가지 렌즈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들었던 그 문제의 발언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과연 이 말들은 법의 선을 넘었을까요? 아닐까요? 첫 번째 사례, 극혐, 개노답. 이게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일까요? 아니죠. 이건 그냥 사람 자체에 대한 모욕이고 인신공격이잖아요. 당연히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었고 듣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두 가지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한 거죠. 자, 이 두 번째 사례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관계의 우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나이도 어린 여자가 라는 말은 나이와 성별이라는 사회적인 요소를 끌어와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행동이에요. 직급이 같거나 심지어 낮더라도 이런 말을 한다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다. 와, 이 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사람의 성실함과 인격을 대놓고 공격하는 말이잖아요.
듣는 사람에게 엄청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죠. 역시나 업무의 적정 범위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자,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말들은 단순히 좀 무례하거나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법적인 틀, 세 가지 렌즈를 통해 보니까 어때요? 이건 명백히 선을 넘은 불법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괴롭힘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팀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 삼는 건 결코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법적인 기준이자 동료에 대한 존중의 문제예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건 회사만의 몫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목표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검열해서 숨막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무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전문가적인 태도를 갖추자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어떤가요? 혹시 다들 그냥 쓰는 말인데 뭐? 하면서 무심코 사용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기준으로 볼 때 어쩌면 선을 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말은 없나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 바로 그게 더 나은 직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